바로 선거구별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갑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 갑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모두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최근 민주당 문윤택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훈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죠. 이 컷오프 되기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명을 상대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를 기록했고 이어서 송재호 국회의원 23%, 김영진 전 국민의힘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11%, 장동훈 전 도의원이 8%, 문윤택 전 이재명 메시지 특보가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없다는 응답이 14%, 모름, 응답 거절이 13%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무려 27%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은 도내 다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는데 이 갑선거구인 경우에 민주당 후보 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그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약 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오차범위 내죠. 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앞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내 후보를 조사했는데요. 당내 후보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재호 의원이 34%,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33%로 나타나서 송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영진 전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32%로 나타났고요. 장동훈 전 도의원이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7%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이 26%, 녹색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이 1에서 3% 이렇게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전국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야만이 비례대표원을 활동받을 수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인 경우는 제주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갑선거구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좀 설 연휴를 앞두고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가 크게 한 3개에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네. 100% 그 전화 면접 조사로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거의 좀 비슷한 추이가 이렇게 네. 확인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그 문대림 후보의 그 초박빙 승부가 네.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그 추격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민주당이 좀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그 지지율 합산이 네. 50%를 넘고 있습니다. 송재호 후보, 그다음에 문대림 후보, 또 네. 문윤택 후보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54% 정도 이렇게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원팀이 성사된다면 아마 이 득표율을, 이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한다면 아마 민주당 그 주자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선이라는 그 흥행 요소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선이 끝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반사이득, 즉 컨벤션 효과를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 민주당에 좀 상당히 유리한 이런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그 아까 송재호 후보와 그 문대림 후보 이번 조사 결과 그럼 누가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 이걸 좀 봤을 때 저는 좀 문대림 후보가 약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좀 약간 좀 기분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부단하게 일군 예. 현역 의원인데 이번 결과에서 박빙에 이렇게 예. 그 지지율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갑 선거구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게 지금 얼마 채 뭐 1년 남짓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에 20대 총선과 21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는 서귀포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 지역구를 옮겨서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박빙의 승부까지 이렇게 펼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문 후보 측에서가 상당히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남철 국장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번 조사가 뭐 아까 윤 대표께서는 문대림 후보가 뭐 조금 웃을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냥 크게 가서 네. 민주당이 웃었다. 네. 이제 점점 저희들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후보들이 송재호, 문대림, 김영진, 김한국, 장동훈, 고영권, 문윤택 이렇게 좀 분포도가 이제 맞습니다.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압축이 되면서 그 압축된 표들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으로 몰려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은 웃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네. 왜냐 그러면 문대림 후보와 이제 빅투인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전체 선호도 그다음에 당내 선호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이 두 후보의 이제 경선을 앞둔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잘못되면 네. 본선에 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로 내부 총질에 의해서 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냐. 그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자체의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고민, 흥행을 어떻게 흥행시킬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의 경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치열한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지금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원팀을 이루자라는 데 약속을 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걱정입니다.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윤택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되면서 이제 송재호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두 사람이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도 이제 문대림 후보 쪽에서 송재호 의원 쪽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당내 내부의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표로 좀 전환시켜 보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 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그 김은남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지자 결국 김은남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세력들이 제주시 도남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지사를 지원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도당위원장이 위성곤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을 자초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 당에 손해를 끼친 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선에서 진 후보가 뭐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겉으로는 봉합을 하고 겉으로는 한 팀이 되지만은 이게 과연 정말 똘똘 뭉치는 안팎으로 정말 한 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감이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우리 제주시 갑선거구의 어떤 변수
특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뭐 국정이 뭐 정리한 대로 뭐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의 변수는 원팀의 그 성사 여부에 이젠 그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팀 서약을 했지만 뭐 설령 뭐 그 낙선한 후보가 그 본선에 진출한 후보팀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대로 뭐 국장이 잘 짚어줬는데 그 지지자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돕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의 앙금이 너무 크게 남아서 앞으로 좀 후유증 봉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민주당이 처한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전략공천이나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추가적인 그 인재 영입을 좀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함철 국장께서도 갑선거구 변수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뭐 민주당이 초박빙이어서 네, 국힘은 뒤에 이제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 아까 계속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민주당의 원팀 얘기인데 뭐 원팀은 서약은 했습니다만은 원팀 서약을 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그 찍은 사진을 보면 한 사람만 웃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윤택 후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 뭐 자기가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탈당이나 뭐 다른 당으로 출마를 뭐 무소속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원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경선에서 과연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중에 들과 함께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건 뭐 경선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문 전 후보가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자기의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또 남아있는 문 후보와 송 후보의 이제 가장 최대 관심사일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네거티브로 가는 양상, 예. 포지티브가 아니라 완전히 네거티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과연 유권자들, 그러니까 뭐 경선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일반당원 50%지만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그게 다음 주에 이제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 진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고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도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갑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언론사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 제주시 을선거구입니다. 우리 분함철 국장께서 을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KCTV 제주방송, 유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지난 2월 4일 제주시 을의 경우에는 2월 4일 하루를 해서 이제 갤럽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가장 편합니다. 예. 세 개 선거구 중에. 지금 현역인 김영규 의원이 47%로 다른 후보군은 뭐 월등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편한데 여기는 그냥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게 다당 후보들이 붙어 있어서 이제 각 정당의 지지도가 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14%, 강순아 녹색정의당 제주시을 위원장이 과 송경남 진보당 제주당 서비스 현장위원장이 각각 3%. 그러면 소수 정당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아까 제주시갑에서 그대로 국장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동층이 32%에 달해요. 이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김영규 국회의원이 뭐 성별, 지역, 직업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버렸기 때문에 김영규 의원의 독주가 예상되지 않느냐.
네, 윤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뭐 전체적인 뭐 판세를 정리한다면 김항규 후보의 그 선두 속에 김승욱 후보가 좀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만 제주시 울 선거구도 엄밀히 말하면 김항규 의원의 독주 체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김항규 의원이 김승욱 그 후보보다 한 33% 포인트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좀 격차가 좀 큽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사 때와 비교해서 그 당시에는 김경학 의장 등이 네. 이렇게 좀 출마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11%포인트가 상승했거든요.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지지도가 제주시 울 선거구에 민주당이 45%인데 김한규 의원은 그 정당 지지도를 좀 뛰어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표의 확장성은 김한규 의원이 굉장히 더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다음 조사 때는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한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김승욱 후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고심이 굉장히 좀 깊어졌다. 왜냐하면 1차 조사 때는 부상일 현덕규 변호사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물론 뭐 김승욱 후보가 그 당시에는 3% 미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 14%, 뭐 1차 조사 때와 비교해서 11%포인트 이렇게 좀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아쉽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25%인데 네. 정당 지지도보다도 훨씬 낮은 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합니다. 만약 이런 격차가 유지될 경우에 김한규 그 의원의 그 대세론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선 이전에 김승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근접한 차, 뭐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한 차로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본선 선거가 굉장히 좀 싱거운 선거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 좀 진보정당 후보 두 후보가 나왔는데 뭐 녹색정의당의 그 강순아 후보, 진보당의 송경남 후보 좀 각 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좀 선거전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거든요. 과거에 그 보면은 그 녹색당이라든지 뭐 정의당 후보들 보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이슈 제기, 문제 제기 이걸 굉장히 좀 활발히 하면서 비록 뭐 높은 그 뭐 득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유권자들에게 뭔가 존재감. 좀 이미지를 좀 각인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조용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쟁점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네,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큰 변수가 없는 한은 뭐 김한규 의원이 독주가 당분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최근 그 김승욱 의원의 그 페이스북을 자주 살펴보는데 보면은 식당 가서 밥 먹는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인이 사진 한 컷, 문장 하나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따라잡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세계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다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제일 조용한 선거구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 뭐 16년 만에 본선 주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을 선거구의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 을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당시 의원이 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뤄져서 그 텀이 짧아요. 다른 예. 데보다 4년보다 네,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현안이 오히려 이 선거구에서 발목을 잡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의 문제, 동부하수처리 있죠. 예. 그다음에 제2공항이 서귀포에 있지만 여기도 연계되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정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오히려 이게 민주당 후보한테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오히려 중앙당 차원 또는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뭐 저도 뭐 이 선거구의 앞으로 변수다면 지금 현재 4당 대결 체제로 이렇게 네. 좀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 해서 그 이준석, 이낙연, 예, 예. 그 개혁신당 그에서 후보를 한 명을 만약에 더 낸다면 4 플러스 1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한간에 뭐 어느 한 후보가 좀 개혁신당으로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진보정당 두 후보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약이냐 독이냐 단수 추천이 그대로인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단수 추천으로 그대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단수 추천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흥행 요소가 사라져 버린다. 좀 단독 출마하면서 경선이라도 거쳐야 뭐 컨벤션 효과라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 검증의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씩은 다 검증이 됐습니다. 뭐 도덕성 문제, 뭐 제기되는 이용 문제 지금 검증이 다 됐는데 뭐 당협위원장 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엄밀히 보면 정치 신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선 무대에는 뭐 처음으로 오르는 거고요. 그러면 본선 무대에 처음 오르게 되면 이분이 갖고 있는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도 이렇게 한번 검증하게 되고 도덕성 문제도 검증하고 이분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철학은 무엇인지 이걸 다 검증하게 되죠. 그래서 본선 무대에 가서 흔들릴 수도 있다.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까 뭐 두 가지 문제, 흥행의 문제, 그다음 후보자 검증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밟고 본선자를 결정할 것이냐. 이게 아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거구 마지막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 변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자는 그 성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2공항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제2공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우리가 많다. 속도보다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행동이나 실행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유권자한테는 많은 좀 어떤 지적을 받을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려고 한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민들을 찬반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두루뭉실하게 계속 이렇게 애매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을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론을 반영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